아이 하면은 이거 됐네. 요렇게 이제 확실하게 들어온 거를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 무드 볼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왜냐면 최대한으로 저 공간 속에 구리가 꽉 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 플러스 아웃입니까? 이거는 이제 큰 이제 선을 연결하니까 이 무드 볼트가 큰 겁니다. 그래서 좀 세게 줘도 삐지 놓은 게 없도록 해가지고 자, 이제 배선이 하나도 안 삐지 놓고 잘 들어갔습니다. 안쪽도 안으로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물을 조금, 요 피복을 조금 안으로 밀어넣어서 이 들어가 버려야 이 또 요럴 때는 또 이게 요 또 수튜브 두께 이게 또 그거 산소가 안에 안 들어가게끔 또 역할도 해주니까 이 구멍 안에 쏙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 안에 이제 확실하게 들어간 게 눈에 비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모두 볼트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잠깐 더 켰습니까? 네. 이 배선도 이제 파스 배선인데 요 속에 부드러운 동 속에 또 빳빳한 게 보이죠? 이게 또 하나하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눌려버리면 이거는 코팅이 되어 있으면 전기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서나마나 아닙니까? 이거 만들 때 이 중심 에너지가 지나갈 때 그냥 쑥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파이가 있다, 스퀘어라 그러죠. 면적, 단면 면적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도 파이프 이제 뭐 좀 굵은 거를 볼 때, 15층에서 화장실에서 물을 내렸다. 그러면 물을 꽉 내리면 물이 그대로 이렇게 어디 공중에서 뭐 돌 한 개 떨어지듯이 그대로 파이프 속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 에너지라는 것은 자기 공간, 지나가는 공간에 회전을 하면서 가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도 그렇고 원자도 그렇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공기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 이 빳빳한 선을 두는 이유는 이 에너지가 피복 쪽으로 가만 가지 말고 이 굵으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라는 의미로 이 빳빳한 선 이게 별도로 따로 이게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바깥쪽으로 못 나가고 이 안에만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센터에도 가게 되고 요 가에 있는 피부 구리들은 가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 석회와 면적당 지나갈 때 지항이 적게, 지나가는 에너지의 지항이 적게 지나간다. 또 좀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입구에서 출구 쪽으로 전달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아마 코팅되어 있을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코팅이 되어 있어야 이쪽으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이 속에서, 이 피복 정중앙입니다. 정중앙 안에서 갈 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 밖으로 못 나가니까, 이 코팅이 되어 있어갖고, 전len체가 코팅되어 있으니까, 요 두 개를 물렸을 때, 저 저항이 안 나오면 코팅되는 거 맞습니다. 지금 저항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죠. 그럼 이 상태로 만약에 이렇게 가서 물이 있다. 그럼 전기가, 에너지가 아예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좋게 만들어놓은 이제 선을 쓰는 의미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쪽에는 살짝 뺏기거든요. 이쪽에는. 살짝 뺏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저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코팅, 에나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코팅이 돼 있어서 그렇다. 그럼 이것을 이 칼로 벗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칼로. 우리가 이제 보이스 코일,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 보이스 코일 보변에 감겨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코일이 쭉 감겨 있지만은 이렇게 코일에 이렇게 코팅이 안 돼 있으면, 전len체가 코팅이 안 돼 있으면은 쇼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우리가 안 비는 것 같지만 딱 이런 코팅이 되어 있는 선들이 까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배선을 탈 때 그 이야기 하지 않으면 이제 반짝반짝하죠. 그럼 여기에 전달되어 있는 에너지는 여기서부터는 코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이만한 이제 에너지가 진행하는 통로가 있으면은 가쪽으로만 갈 긴데 이제 센터 쪽에 하나 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빨간 게.
그럼 센터도 가고 가족도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입구에서 출구까지 에너지 노는 양에 비해서 저항 없이 빨리 놓을 수 있다. 이제 늘상 이야기하지만 이 납을 해서 납을 가지고 붙여갖고 넣는다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좋은 구리 성분이 납이 들어가면서 납 성분 자체가 안 좋은 거고, 우리가 언납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언납이든 일반 납이든 간에 납이 여기에 스며들려면은 배선의 구리가 최소한 400도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400도. 300도는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300도, 400도가 1초 만에 딱 돼가고 납이 싹 들어가는 그런 거는 안 되니까, 이제 한 그래도 5초, 10초, 20초 더 갈 거 아닙니까? 400도까지 이 부분을 올리려면. 그 10초, 20초, 30초 사이에 이 좋은 성분들이 탄다는 말이죠. 타면 결국 이 부분에 잘라갖고 정확하게 단면도 확대를 해보면 밀도 좋은 구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활성탄처럼 탄 이물질들이 그 중간중간에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에너지가 시원하게 쏙 들어가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굉장히 그 지장을 많이 받는다는 거. 그래서 납은 좋은 배선 할 때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납은 진짜 잘하는 전문가가 해야 되고, 웬만하면 뭐 납으로 뭔가 하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사운드 음질은 좋다. 지금 772 정류 캐페 이거를 우프 앰프와 우프 앰프 스피커하고 우프 앰프 전원선, 요거는 미드 베이스 선생님입니다. 요 두 개를 결합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빳빳한 거하고 부드러운 거 같이 겸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를 길게 깐 이유가 요 두 개를 자연스럽게 지금 연결하려고. 요대로 들어가도 되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섞이면 좋지 않습니까? 손으로 좀 먼저 조금 이래놨고, 여기 이제 부드러운 걸 같이 있으니까 같이 쭉 눌리지게끔. 이 정도로 한번 서로 감싸졌으니까 이 정도 사이즈면 들어가지겠지. 그러면 요래 가지고 슈트브를 씌워봅시다. 이거 잘라비고, 이제 이거 두 선을 잘 서로 하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길게 피복을 벗긴 거고, 이제는 이 정도 해갖고 너무 기네. 왜 두꺼워서 안 되나?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한 18mm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여기 비슷해야 이게 너무 이 보글이 크면, 이거 최대한으로 이제 구멍 홀에 피복 이 배선 구리가 꽉 차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무드볼트로 눌릴 때 빈 공간 없이 꽉 차지게 되고, 이제 산소도 접촉도 줄일 수도 있고. 지금 보이죠? 이렇게 요 안에 이 배선이 확실하게 잘 들어가는지도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 볼트를 꽂으면, 이 화면 비춰볼랍니까? 너무 가까이 하면은 이거 됐네. 요렇게 이제 확실하게 들어온 거를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이 무드 볼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왜냐면 최대한으로 저 공간 속에 구리가 꽉 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 플러스 아웃이니까
이거는 이제 큰 이제 선을 연결하니까 이 무드볼트가 큰 겁니다. 그래서 좀 세게 줘도 망가지지 않고. 그리고 이 볼트는 어느 정도 텐션을 주고 나서 좀 하루 정도 있다 새로 주우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있죠. 아까 그 배선들이 연선하고 그 딱딱한 선하고 서로 엉간 상태에서 동아줄처럼 깐 상태에서 눌리니까 이제 이 표면하고 이게 접지 저항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요것도 요 마이너스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플러스를 한번 해봤으니까 마이너스 좀 더 길게 가야 되겠네. 그냥 그 배선이 금방 때가 생기고 전기가 잘 안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한 가닥 정도는 뺏게 됩니다. 왜냐면 이 안에 두 개, 이 선을 다 넣으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가닥 정도. 어차피 여기서 굵게 가기 때문에 이 입구에서는 조금 모자라는 듯 해도 문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뭐 잘 했을 때 이제 이게 가능한 거지. 일단은 저 딱딱한 선이 일단은 꼬이면서 꼬여갖고 자기 자리를 잡게 하고 요래 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갈 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엉기지 않습니까? 그럼 또 마이너스 터미널로 마이너스 이제 피복 보고 있어. 피복이 조금 더 굵어야 되는데 너무 길다. 1cm 잘라. 일단은 이 수트부를 쪼고 다시 손보이랑 하고 중요한 거는 이 연선하고 딱딱한 선하고 서로가 결합 잘 돼야 된다는 거. 일단 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두꺼우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요 삐지 놓은 게 없도록 해가지고 일단 이제 배선이 하나도 안 삐지 놓고 잘 들어갔습니다. 안쪽도 안으로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 피복을 조금만 안으로 밀어 넣어서 이 들어가 버려야 이 또 요럴 때는 또 이게 요 또 수트버 두께 이게 또 그거 산소가 안에 안 들어가게끔 또 역할도 해주니까 이 구멍 안에 쏙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 안에 이제 확실하게 들어간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모두 볼트를 꽂아야 되는 겁니다. 무드 볼트가 이제 이거 볼트 머리가 없는 걸 무드 볼트라 그러죠. 그런 게 이제 육각으로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스 같은 것도 필요한 게 많습니다. 원래 OEM 원래 기기에 이자 삐는 것도 있고 망가진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볼트상에 가면은 똑같은 피스 이런 걸 잘 그럴 때는 이제 이 명칭을 알면 아무래도 이제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무드 볼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육각 렌치 뭐 없는 거 주세요. 뭐 이상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됐으면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게 동영상 좀 수습했다가
DSP 울트라랑 데이터 앰프와 미드레인지 앰프는 예, 좀 더 이게 스피커 선이 좀 고급입니다. 매달에 좀 몇십만원 하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진중하게 하는데 요거 두 개가 DSP 전원이고 요거 두 개가 미드레인지 데이터 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요 피복이 요리되어 있는 거로 까고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또 바삭 한번 내가 멀리 한 다음에 멀리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짝에 이런 거는 보면은 요 안쪽에 다문다 또 실드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빨간 색깔의 실드가 보이죠? 까만 거 살짝 까가지고 제일 가쪽에 피부를 이렇게 내면 여기 이제 까만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일단은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요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씌워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생겼을 때 표시를 하고 단도로 들어가면은 조금만 까면 되는데 여러 개 가다가 모아가지고 한 구멍에 한 터미널 구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피복 뚜기가 있으면 입구에서 대잡아서 정확하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까고 피복 두께를 각자가 다 좀 다이어트 한 다음에 이것도 이제 까야 되겠죠. 다른 것만 넣고 그러면 이게 중음하고 중음고음 그리고 브러셔서 그 다음에 이제 따로따로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는 이렇게 하고 플러스만 이리 오고 그리고 센터 스피커 앰프는 전기를 거의 안 먹으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전원이 뭐 한 10A 뭐 7A 이 수준이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반만 쓰겠습니다. 반만 들어갈 때 이제 공간이 비좁으니까 안 쓰고 플러스도 반만. 왜냐면은 이 센터 스피커는 뭐 3인치에다가 주로 이제 한 300Hz 하이패스, 300Hz 하이패스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전기가 한 뭐 3A, 5A 미만으로 먹기 때문에 굳이 이게 굵게 이게 선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자르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선들은 비싸고 하니까 또 센터 스피커보다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조금 더, 이 정도면 하나, 둘, 셋, 네 개. 조금 더 해야 돼. 너무 가늘게 남아놨네. 여기까지 오고, 요거는 잘라내고. 그럼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베베 까야 되겠죠. 요거 이렇게 해주고, 마이너스도. 아무튼 배선이 이렇게 똘똘하게 우리가 체결되는 부위는 이렇게 똘똘하게 까야 된다는 거. 그래야 딱 쪼였을 때 이게 퍼지지도 않고 산소 접촉도 피복 내에 있을 때는 공장에서 해놓은 그 까베기 수준이면 되는데 피복이 벗겨지는 순간은 이제 공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저끼리도 팍팍 까야 됩니다. 여기 보면 비싼 선 아닙니까? 이것도 보면 잘 많이 까놨습니다. 왜 깠지 않습니까? 이거 피복 됐군요. 피복 벗겨지는 거 맞죠? 이 선들이 피복 벗겨지는 거 영화수도 배불소. 보통 보면 고급 선들은 피복 안에 배선 얇은 가닥이 엄청 이제 수십 가닥 100, 200, 300 가닥씩 있습니다. 근데 그 가닥 하나하나가 또 피복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리치 구조인가 그렇습니다. 제목이. 그러니까 이 가닥이 지금 하나 보지만 풀면은 많지 않습니까? 이게 한 가닥 한 가닥 다 코팅을 해놨다 이 말이죠. 우리 보이스 코일 에나멜 코팅 해놓은 것처럼. 그러면은 전기가 안 통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거는 딱 보면 구리선에 만져봤을 때
그냥 구리가 100% 노출되어 있다 이 보면 되고 한 가닥 한 가닥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요 부분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비싼 선들을 다룰 때 필요한 겁니다. 요것도 딱 보면 구리선에 일일이 한 가닥 한 가닥 코팅이 되어 있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치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진짜 더 비싼 것들은 이 풀면은 여러 가닥이 있지만 이거 풀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한 가닥 한 가닥 다 코팅을 해가지고 꼬아가지고 끝에서는 이거 이제 이 코팅을 벗겨서 접착을 해야지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여기 꼭 리치 구조로 코팅되어 있는 것에서 제가 저항이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선을 처음 달아보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이게 코팅이 안 돼 있으면 이 두 군데가 이게 저항이 통할 거 아닙니까? 만약 코팅되어 있다면 안 통하겠죠? 요걸 한번 보십시오. 이제 붙여보겠습니다. 코팅 안 돼 있길 바라야지. 지금 코팅이 되어 있는 거거든? 안 돼 있네. 다행이네. 영업 나오지 않습니까? 이 코팅이 되어 있으면 저항이 안 오는 겁니다. 지금 코팅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다행이네. 그럼 그대로 해. 또 코팅되어 있는 느낌인데. 이상하네. 이게 왜 이렇게 한번 더 뺏겨보자. 아닌데. 야, 이 완전 엄청 실이 겁나 좋은 톤인가 본데. 이게 한 가닥 살짝 이게 풀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닥 아닙니까? 혹시 모르니까 또 코팅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선을 너무 잘 만들어서 그런가. 이래서 코팅이 되어 있다면 전기가 안 통한단 말이죠. 저항이 안 통한단 말이죠. 지금 영업 넣으니까 이 코팅 아닙니다. 다행이에요. 이게 다 벗기려고 하면 이게 일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 이거 뭐 칼로 다 꺾어야 되고, 쟤는 장비가 없으니까. 이 벗기는 또 장비가 있습니다. 열을 가해서 북탄 같은 싹 벗겨집니다. 근데 다행이다. 그러면, 일단 플러스부터 체결하겠습니다. 이쪽이 플러스니까. 지금 요 부분은 결선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앰프 하나하나 결선을 잘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몰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요 체결이 한 번 하는데 앰프가 여러 대가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결이 엄청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 그냥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이 구멍 크기가 얼마큼 되노? 아니, 그러니까, 요런 경우 때문에 미리 고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크기를 좀 크네. 4게이지 넘기는 거 하겠네. 그럼 일단은, 플러스 선부터, 여기 플러스고, 3개 했고,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이거, 이 정도면 더 하겠네. 더 하는데, 이제. 이것도 살짝 이제. 이건 체결을 이걸 꼬기 전에 여기 얼마나 더 하는지 확인하고 수튜브를 씌우는 양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속이 얼마나 더 하는지 보고 깊이가 한 15mm 더 하네. 15mm 더 하니까 잠깐 더 캤습니까? 네. 이 배선도 이제 파스 배선인데 요 속에 부드러운 동 속에 또 빳빳한 게 보이죠? 이게 또 하나하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눌려버리면 이거는 코팅이 되어 있으면 전기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선암 하나 아닙니까? 이거 만들 때 이 에너지가 지나갈 때 그냥 쑥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떤 파이가 있다. 스키하라 그러죠. 단면 면적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도 파이프 이제 뭐 좀 굵은 거를 볼 때, 15층에서 화장실에서 물을 내렸다. 그러면 물을 꽉 내리면 물이 그대로 이렇게 어디 공중에서 뭐 돌 한 개 떨어지듯이 그대로 파이프 속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 에너지라는 것은 자기 지나가는 공간에 회전을 하면서 가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도 그렇고 원자도 그렇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공기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 이 빳빳한 선을 두는 이유는 이 에너지가 피복 쪽으로 가지 말고 이 굵으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라는 의미로
이 빳빳한 선, 이게 별도로 따로 이게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바깥쪽으로 못 나가고 이 안에만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센터에도 가게 되고 요 가에 있는 피부 그 구리들은 가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 석회와 면적당 지나갈 때 저항이 적게 지나가는 에너지의 양이 저항이 적게 지나간다. 또 좀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입구에서 출구 쪽으로 전달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아마 코팅되어 있을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코팅이 되어 있어야 이쪽으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이 속에서 이 피부 정중앙입니다. 정중앙 안에서 갈 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 밖으로 못 나가니까 이 코팅이 되어 있어갖고 전체가 코팅되어 있으니까 요 두 개를 물렸을 때 저 저항이 안 나오면 코팅되는 거 맞습니다. 지금 저항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죠. 그럼 이 상태로 만약에 이렇게 가서 물있다. 그럼 전기가, 에너지가 아예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좋게 만들어놓은 이제 선을 쓰는 의미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쪽에는 살짝 뺏겼거든요. 이쪽에는. 살짝 뺏겼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저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코팅, 에나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코팅이 돼 있어서 그렇다. 그럼 이것을 이 칼로 벗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칼로. 우리가 이제 보이스 코일,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 보이스 코일 보변에 감겨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코일이 쭉 감겨 있지만은 이렇게 코일에 이렇게 코팅이 안 돼 있으면, 전체가 코팅이 안 돼 있으면은 쇼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눈에 우리가 안 비는 것 같지만 딱 이런 코팅이 되어 있는 선들이 까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배선을 탈 때 그 이야기 하지 않으면 이제 반짝반짝하죠. 그럼 여기에 전달되어 있는 에너지는 여기서부터는 코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이만한 이제 에너지가 진행하는 통로가 있으면은 가쪽으로만 갈 긴데 이제 센터 쪽에 하나 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빨간 게. 그럼 센터도 가고 가쪽도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입구에서 출구까지 에너지 노는 양에 비해서 저항 없이 빨리 놓을 수 있다. 이제 요래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배선을 까다 보면 파워 배선이든 전원 배선이든 또 ICL 배선이든 뭔가 이게 코팅되어 있는 게 있거나 전체가 코팅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전체가 코팅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리치 구조 전체가 코팅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저항 찍어보니까 코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나 맨들맨들하게 배선을 잘 만들어서 제가 착각할 만큼 또 그 뭔가 코팅이 되는 느낌이라서 실험해본 기고 이거는 확실히 코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체가 이 안에 만약 백가닥이 있다 치면 그 전체가 다 리치 구조 코팅으로 다 되어 있다 치면은 좀 전에 이야기한 에너지가 가쪽으로 쏠리면서 가는 거 그 현상이 아예 없겠죠. 각자가 그 백가닥이면 백가닥 안에서 움직이니까 배선 전체 스키야에 다 골고루 지나가는, 그러면 속도가 좋고 저항이 없다. 열이 보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려니까 이제 공장에서 만들 때 제조 과정에 공정이 많아지겠죠. 그러고 코팅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얇은 선을 코팅하는데 또 그 선이 안 좋으면 또 선이 이제 뿔지고 부러지고 이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선으로 해야만이 그 얇은 게 코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얇은 선을 코팅했다는 그 자체가 일반 그냥 좋은 선이라고 검증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벗기서니까 이거는 굳이 여기서 뭐 센터를 안 가도 됩니다.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무조건 이제는 이제 이 심을 잘라보면 이 센터 정중앙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에너지 배선 피부 굵기에 비해서 에너지 전달이 저항 없이 잘 된다. 그러면 소리가 뭐가 좋느냐? 저항 없이 잘 오면 뭐라도 안 좋아지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이게 생각지 않은 배선을 까다 보니까 나와서 동영상을 찍어 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저 오디오 초기 때 이런 걸 한번 당해가지고 저항이 도저히 이게 전기란다 신호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알고 보니까 코팅이 돼 있었다. 그래서 그때 초창기에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걸 알게 돼서 좋네요. 중요한 건 이게 잘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몇 개가 합쳐져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네. 요거를 좀 더 길게 까서 이게 뚜껑이 자꾸 걸리니까
이 배선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정도 되나? 지금 여기 이거 전원 배선 그리 비싼 건 아닌데 센터에 뭔가 있죠. 이건 전기는 아닌데 이런 것들이 전기가 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이게 만든 겁니다. 이 구조가. 전기가 통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이제 도체 중에서 특별한 기계 작은 도체가 아니거나 요 정도 하고 이 까야 이 들어갈 때 이 피복 때문에 걸리니까 많이 까는 겁니다. 칼로 컨트롤. 썰으면은 잘 뜰 거니까. 나는 하얀 거 이거는 전기가 다른 거 아닙니다. 없는 것보다는 좋겠죠. 야, 이건 이제 어려운 숙제입니다. 지금 이게. 안 되면 다 조금씩 이게 잘라야 되는 겁니다. 요거 좀 자를까? 요거는 어차피 프로세서는 지금 암페어 많이 안 먹으니까 한 반 정도 잘라 빼기겠네. 여기서 반을 잘라도 접촉되는 것만 반으로 잘란 거지. 여기서 이제 전기가 체결이 되면 여기서 반 잘랐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는 또 연결되는 겁니다.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저 반 자르면 어쨌든 굵은 선을 괜찮다 이 말이죠. 어차피 얘 프로세서는 전기를 많이 안 먹는 거니까 지금 뭐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유튜브를 하나 해주시오. 일단은 여기 하나 하고 한번 다시 이게 전기 배선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원래 아무 때나 하면 아무 때나 해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아무 때나 해도 전기 배선은 아무 때나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전기 배선 작업입니다. 저는 늘상 이야기하지만 이 납을 가지고 붙여갖고 넣는다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좋은 구리 성분이 납이 들어가면서 납 성분 자체가 안 좋은 거고 우리가 언납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언납이든 일반 납이든 간에 납이 여기에 스며들려면은 이 배선의 구리가 최소한 400도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400도. 300도는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300도, 400도가 1초 만에 딱 돼가고 납이 싹 들어가는 그런 건 안 되니까, 이제 한 그래도 5초, 10초, 20초 더 갈 거 아닙니까? 400도까지 이 부분을 올리려면 그 10초, 20초, 30초 사이에 이 좋은 성분들이 탄다는 말이죠. 타면 결국 이 부분에 이제 잘라갖고 정확하게 단면도 확대를 해보면 밀도 좋은 구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활성탄처럼 탄 이물질들이 그 중간중간에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에너지가
시원하게 쏙 들어가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굉장히 그 지장을 많이 받는다는 거. 그래서 납은 좋은 배선 할 때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납은 진짜 잘하는 전문가가 해야 되고, 웬만하면 납으로 뭔가 하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사운드 음질은 좋다. 이게 들어가줘야 잘 빕니까? 네. 영상 다행이네. 잘 들어가셨다. 어이구 다행이다. 일단 최대한 박아 넣고, 이거 이제 요것을 한번 삐쳐볼래요? 그게 여기 잘 들어간 겁니다. 지금 약간 이제 수습튜브, 그러니까 요 고리가 보일락 하는데, 그럼 요 조음에서 안으로 이렇게 밀면서 조아버리면, 이런 것도 전동 드라이브로 하면 안 됩니다. 손으로. 이거를 좀 최대한으로 좀 밀어 넣고, 안에 박치기, 이빨 박치기 해갖고, 이거를 조으면, 아무래도 좀 더 빡 밀린 상태에서 위에서 눌려서 조는 거니까, 이게, 이런 게 이제, 이게, 이 십자로 되어 있으니까 힘을 많이 못 쓰겠죠. 일자로 되어 있거나 십자 같이 겹용으로 하든가, 안 그러면 이제 무드볼트를 쓰든가 이래 해야 이거만 키로. 그래야 좀 체결이 좀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전부터 전 사용자가 이걸 잘 했거나 하면 되는데, 조금만 이게 뭉개지거나 이러면 뭐 드라이버로 뭐 전동으로 돌면서 드릭 한다든가 이래 버리면 이 볼트 자체가 이게 약하기 때문에 뭉개져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갖고 있는 이거를 써도 이 좋아질 때 빡빡하게 잘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뭉개질락 한지 않습니까? 더 못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무드볼트를 이제 바꿔주든지 뭐 그래야 되고, 뭐 이 정도면 해도 됩니다. 잘 됐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를 연결해. 총 다섯 개. 개수를 한번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저거 은갈치 5개. 5가닥. 요 마이너스는 요걸 좀 더 많이 까있어야 되는데, 이랑이 좀 보라고. 일단 여기서 이거 3개를 하나로 일단 뭉쳐야 되겠습니다. 요거 3개를. 지금 요 배선 이거 고정하는 거는 아마 그 배선 작업을 DIY라든가 또는 뭐 스스로 카오디오 샵을 운영하면서 이 좋은 배선을 좀 멋지게 작업해 보려고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신 분이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저는 봅니다. 근데 필요한 분만 이런 거는 보시면 되고, 또 이 배선 작업이라는 자체가 이게 지루한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요거는 미리 별도로 따로 튜브를 하나 씌워야 됩니다. 일단 이제 플러스를 이제 먼저 체결해서 마이너스가 체결하려고 하면 공간 여유적으로 조금 제가 작업하기가 힘드니까, 일단은 수축 튜브를 넣기 전에 이 배선들이 좀 서로 응집돼서 뭉쳐 있도록 지금 이렇게 전기 테이프를 일단 요거를 요 3개를 일단 일체형으로 만든 다음에, 자꾸 버러지 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전기 테이프가 좋습니다. 전기 테이프로 쭉 당겨서 하면 이게 딱 잡힙니다. 부피도 많이 차지 안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원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요렇게 요것만 딱 넣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요렇게 넣어 볼 겁니다. 이제 배선들이 요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거니까 또 2개를 묶어 빼야 되겠죠. 그래야 그 다음 작업이 편하니까. 이 피부 굵기가 두꺼우니까 제가 길게 깐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전기 테이프를 쫀쫀하게 쭉 당겨갖고 이렇게 쭉 당겨서 요렇게 이제 얘가 케이블 타이로 묶는 것보다 훨씬 좋고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럼 요런 이제 수축을 넣고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자, 비자주 있어. 우리하고 요 끝은 이제 하나 더 피부가 두께가 너무 차이 나니까 어뜨으로 이 정도 18mm 정도 들어가니까 이 정도 하면 이제는 요럴 되면은 이제 벌어질 확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대로 넣어보고 이걸 내가 좀 많이 까야 되는데 적게 까는 바람에 요거 이렇게 하기가 조금 잘라봐야 되겠다. 끝을 조금 자르겠습니다. 잘라서 이 브라시를 켜볼까? 안 켜도 돼. 밝아. 삐지 노는 게 싹 입구에서 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자. 네,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보이소. 이렇게 해볼까? 자, 이게 정확하게 여기 보이죠? 여기 비상선하고 뭐 구리선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최대한 빡빡하게 들어갔으니까 이 좋으면은 사방팔방 100으로 쫙 밀리면서 쫀득하게 붙어 있을 겁니다. 최대한으로 좀 안으로 좀 밀어 넣어 갖고 이거 좀 좋아하고 요래 가지고 내일쯤에 한 번 더 쪼면 됩니다.